구렁이는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45살이고 아내 정수기와 함께 3대째 이어져 내려온 고구마 밭을 가꾸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중순 고구마 수확을 한창 준비하던 시기에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의 시원한 공기와 이슬이 맺힌 고구마 잎사귀들이 참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밭 한가운데쯤에서 고구마 줄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끌리는 듯한 마찰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비닐이 날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밭 모서리 쪽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낡은 철망에 몸이 얽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구렁이는 정말 컸어요. 길이가 대충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누런 무늬가 있는 전형적인 구렁이의 모습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뱀이라는 게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두려운 존재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구렁이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철망이 몸을 올가매고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었고 이미 몇 군데는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구렁이는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으로 달려가 장갑과 가위, 그리고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내 정수기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시 밭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구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렁이는 제가 가까이 오자 경계하는 듯 했지만 워낙 지쳐 있어서인지 크게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철망을 하나씩 잘라나갔습니다. 가위질을 할 때마다 구렁이가 조금씩 움직였지만 마치 제가 도와주려는 걸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30분 정도 걸려서 드디어 모든 철망을 제거했습니다. 구렁이는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구렁이를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고 밭에서 좀 떨어진 숲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상자를 열자 구렁이가 천천히 기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가 완전히 나온 후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구렁이가 고마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초 후 구렁이는 풀숲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평상시처럼 밭일을 하고 고구마 수확을 준비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놀란 건 고구마 수확량이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주변 농가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실제로 다른 작물들은 평년보다 수확량이 적었어요. 그런데 저희 밭의 고구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자라 있었습니다. 보통 고구마 한 포기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는데 저희 밭에서는 한 포기당 7개에서 8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하나가 정말 크고 모양도 예뻤습니다.
30년 넘게 고구마 농사를 지어온 제가 봐도 이런 품질의 고구마는 처음이었어요. 이상한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평소 저희 밭에 자주 나타나던 해충들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고구마 줄기를 갉아먹는 나방 유충이나 뿌리를 손상시키는 군뱅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해서 주변 밭들을 둘러봤는데 다른 곳들은 여전히 해충 피해가 심각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저희 밭 주변의 작물들까지 이상하게 잘 자라기 시작한 거였어요. 옆 밭에서 배추를 기르시는 박씨 아저씨가 이상하게 올해 배추가 잘 자란다며 신기해하셨고, 뒤쪽에서 무를 키우시는 이모님도 무가 이렇게 단 건 처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날씨나 토양 조건이 우연히 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밭으로 나갔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여러 마리의 구렁이들이 저희 밭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는 거였어요. 처음 구조했던 그 구렁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크기의 구렁이들이 3-4마리 정도 되어 보였어요.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구렁이들이 저를 해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밭 주변을 돌고 있었죠. 마치 밭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가보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가 밭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발자국을 보니 사람이 밭에 들어왔다가 도중에 황급히 도망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마을에서 술에 취해 다니며 남의 밭을 해치고 다니던 문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희 밭에 왔다가 거대한 뱀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며 정신없이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라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전날 밤 제가 본 구렁이들이 정말로 밭을 지켜준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저희 밭 주변에서는 도둑이나 해충, 심지어 들짐승들의 피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평소 고구마를 파먹던 멧돼지들도 저희 밭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고구마의 품질이었습니다. 수확한 고구마를 농협에 납품했는데 검사관이 이런 품질의 고구마는 처음 본다며 최고 등급으로 분류해 주었어요. 당연히 가격도 평소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었죠. 아내 정수기도 처음엔 우연이라고 했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정말 구렁이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닐까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큰 태풍이 불어닥쳤는데 주변 농가들은 모두 큰 피해를 입었어요.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작물들이 쓰러지고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희 밭만은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똑같은 태풍이 불었는데 마치 저희 밭 주변만 바람이 약했던 것 같았어요. 고구마 줄기들도 대부분 그대로 서 있었고 설치해둔 시설물들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밭에 나가보니 여기저기에 구렁이가 지나간 흔적들이 있었어요. 흙바닥에 남은 구불구불한 자국들을 보면서 정말로 구렁이들이 태풍 때 저희 밭을 지켜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희 밭의 특별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김씨네 밭은 뭔가 다르다, 올해 유독 잘 되네 같은 말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렁이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미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건 구렁이들이 정말로 저희 가족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풀숲에서 구렁이 한두 마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든든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나면서 구렁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고구마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수확 시기에 항상 골치를 썩이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날씨였어요. 기상청에서는 연일 비 소식을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밭에서 작업하는 동안만큼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주변 지역은 비가 내리는데 저희 밭 위로만 구름이 비껴가는 것 같았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수확한 고구마들도 정말 특별했어요. 하나하나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모양이 균일하고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껍질도 매끄럽고 윤이 났는데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제가 봐도 이런 품질의 고구마는 정말 드물었어요. 더 놀라운 건 보관 상태였어요. 보통 고구마는 수확 후 저장고에 보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썩거나 상하기 마련인데 저희 고구마는 몇 달이 지나도 처음 수확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아내 정수기도 이제는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여보, 이건 정말 구렁이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게 분명해라고 말하면서 매일 아침 밭에 나갈 때마다 구렁이들에게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처음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수기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일이 거의 없어서 수입이 끊기기 마련인데 저장해둔 고구마의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도시에서 직접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농협을 통해서만 판매했는데 저희 고구마를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씨네 고구마가 정말 맛있다. 다른 고구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서울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직접 연락까지 오셨어요. 이런 품질의 고구마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며 정기적으로 공급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가격도 시장가의 3배 이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밭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달빛 아래서 정말 환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구렁이들이 밭 한가운데에서 원을 그리며 모여 있는 거였어요. 처음 구조했던 그 큰 구렁이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구렁이들이 7마리에서 8마리 정도 모여 있었어요. 마치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장 큰 구렁이가 머리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구렁이가 저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구렁이들은 천천히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큰 구렁이가 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한 번 더 돌리고는 풀숲 속으로 사라져갔죠. 다음 날부터 더욱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주변에 해충이나 쥐 같은 해로운 동물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평소 곡식을 갉아먹던 쥐들도 옷을 좀먹는 좀벌레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나비나 꿀벌 같은 유익한 곤충들은 더 많아졌어요. 봄이 되자 저희 밭은 온갖 꽃들로 화원같이 변했고 그 꽃들에는 항상 나비와 꿀벌들이 가득했죠.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희 밭을 특별한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김씨네 밭에 가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픈 분들이 저희 밭 근처를 산책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도시에서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이것도 구렁이들이 저희에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이 되어서 다시 고구마 모종을 심을 시기가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모종을 심는 날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 밭고랑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였어요.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겨우내 거칠어진 상태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밤새 정성스럽게 밭을 갈아놓은 것 같았어요. 흙도 부드럽게 뒤섞여 있었고 잡초들도 모두 제거되어 있었죠. 정수기와 함께 신기해하며 모종을 심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쉽게 심을 수 있었어요. 흙이 너무 부드러워서 손으로도 쉽게 구멍을 팔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해 여름은 더욱 특별했어요. 가뭄이 심했는데도 저희 밭만큼은 항상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농가들은 물 공급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었죠. 더욱 신기한 건 해충 방제였어요. 다른 밭들은 농약을 여러 번 뿌려야 했는데 저희 밭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해충 피해가 없었어요. 오히려 유기농법으로 키운 것보다 더 건강하고 깨끗한 고구마가 자라고 있었죠. 여름 중순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원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밭의 소문을 듣고 직접 조사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토양 검사도 하고 고구마 잎사귀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토양의 영양분 균형이 완벽했고 유해한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토양 환경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연구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혹시 특별한 농법을 사용하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지었을 뿐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 연구원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지역에 뱀이 많이 서식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뱀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로운 설치류나 곤충들을 잡아먹어서 농작물을 보호하죠. 또한 뱀이 많이 서식하는 곳은 환경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구렁이들이 정말로 저희 밭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가을 수확철이 되었을 때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작년보다도 더 좋은 품질의 고구마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농협 직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구마를 기를 수 있냐며 놀라워했을 정도였어요. 그해 저희 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기적의 고구마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죠. 하지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렁이 한 마리를 도와준 것이 이런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된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더욱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밭에서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고 들풀 하나라도 함부로 뽑지 않았어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겨울이 되어서도 구렁이들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가끔 밭 주변에서 구렁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서 저희 밭을 지켜주곤 했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저희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어요. 김씨네는 정말 복이 많다며 부러워하는 분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긴 마음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구렁이를 구했을 때는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그 마음을 구렁이들이 알아주었던 거죠. 지금도 밭에서 일을 할 때면 가끔 풀숲에서 구렁이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생명이든 소중하지 않은 건 없다는 것을요.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언젠가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에요. 그것이 구렁이들이 저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